들었어요. 하도 가지고 그것도 썼는데. 나도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은행 지인다, 신앙 지인다 맞춰 대리해가지고, 석사 할까 말까? 하자. 한 겁니다. 박사까지 할까 말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마찬가지. 할까 말까 할 때 좀 해야 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그냥, 다 끊고 하면 다 돼. 뭐든지. 되는데, 망설이면 안 된다. 뭐든지. 그러니까 경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부동산에 멘토를 2명을 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법을 배우는 거지. 돈도 배워야 되지만은, 버려야 되지만은, 기법을 좋은, 풀어나가는,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명분이. 배워가지고, 지금, 엊그제 고려대 박유성 인구통계학과 교수가 낸 자료를 보니까, 58문 사진 있습니까, 지금? 계시나? 50살 넘을 확률이 무조건 2명 중에 1명 넘어안 돼. 그래서 이제 퇴사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학원에 오시면은 이제 1인당 연금 500만 원 빨리 집에 가라고 지금, 그게 초점 맞추고 강의돼요. 옷 사는 거죠? 네? 옷 사는 거죠. 일단 인원이 참 적을 거고, 인원이 조금 작으면은 이제 라이브나 이렇게 사 먹으러 갔고, 한부가 될 거고. 아니, 이거 없구나. 기본적으로 옷 사는 거죠. 오늘 재밌죠. 부동산은 오면은 3대가 어렵대요. 3대. 아까 이거 누가 자, 여기 보면은 그 민법의 219조 보시겠습니다. 219조 보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 있거든요. 그러면 민법 219조에 의하면 맹지가 있다 없다. 근데 없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언제 인정을 하고 언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것은 현황도로가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해결이 되겠구나. 이거는 주의 토지 통행권도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어떤다?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의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은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 그 다음에 뭐야? 나 혼자 샀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유로 같이 샀을 때 사용의 권한은 어떻게 오고 처분의 권한은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나는 팔자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된다는데 무조건 어디 간다? 분할은 사용의 권한은 2분의 1 이상의 합의가 되면 되는데 처분의 권한은 100분의 1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거를 처분하겠다 그러면은 현물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를 지분으로 샀으면은 안방하고 건너방 나눠 가져야 돼, 현금으로 분할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분할을 했을 때에 누가 약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약자야? 며느리가 약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보면 여기 실전사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있고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이 집이거든요. 이 집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 집에 어떤다? 지분권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병도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 남해 북번읍에 살고 엄마가 이렇게 하기순이가 남해 북번읍 살렸죠. 근데 이 정병도가 들어간다? 진주시로 이사 갔죠. 그랬는데 이걸 팔으면은 이제 이 하길순이가 정병도네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정병도 며느리가 바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보면. 제 305조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땅만 낙찰을 받았죠. 뭐만 받았어? 땅만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건물의 세입자가 있죠. 건물의 세입자가 자기 전세금을 어떤다?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나는 땅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은 낙찰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세입자의 돈을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특수경매예요. 그 원리가 이제 이걸 제가 보면 저는 그것을 이제 이 경매 가위바위보라는 거를 해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등록을 하시게끔 되면은 그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전세 들은 사람이 세입자가 있을 때 내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럼 나는 3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전부 다를 배당 요구를 다 했을 때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느냐 대학령이 있을 때 물어줘야 되냐 물어주지 않아도 되느냐 나는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세입자가 있을 때에 그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에 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세입자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이 뭐예요? 특수경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차지권 이런 거 있습니다. 차지권. 법정지상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법정지상권 경매 강의 들은 사람 중에서 법정지상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제가 다 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의 차이가 뭐예요?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의 차이.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돼 써먹어야 돼. 근데 알고 있다 하면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의 차이는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원래 공유가 토지의 토지가 똑같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경매나 다른 근거로 인해서 소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은행에서 내 땅을 가지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지상권 설정해야 해요. 그 지상권이 뭐야? 그 지상권이 뭐냐고.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그 지상권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그 기본 원리가 간단한 건데 그게 뭐야? 사용의 권리야. 내가 부동산을 사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사용의 권리라 그랬죠? 땅을 샀는데 땅을 샀으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사는 거야? 사용의 권리거든? 그럼 땅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땅 주인이 철수야 네가 여기 집 지어서 써먹어라. 그럼 사용 권리를 뺏기다 보면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걸 자기가 얻는다?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사용의 권리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사용의 권리를 얻는다? 땅 주인이 철수한테 줘. 은행은 돈은 은행에다 빌리고 사용의 권한은 누구한테 줬어? 철수한테 줬어. 그러면 그 은행은 사용의 권한을 뺏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게 뭐래? 지상권 법정.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다? 사용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주면 물권이야 채권이야? 빌려주는 거 아니야. 내 땅을 빌려주는 거 아니야. 채권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채권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께서 이종식이한테 너 이 땅을 사용해라. 그럼 내가 어떤다?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야.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럼 새로운 주인은 내 건물을 허물을 수 있어 없어? 허물어 못 허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채권이거든요. 빌려준 거거든. 그때 새로운 주인은 물건이죠. 새로운 준 물건은 채권을 이기는 거야. 빌려준 거. 전 사람이 빌려준 거를. 그런데 이거를 등기부등본에 빌려줬다고 올려놓으면은 채권이 되고 물건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 사용의 권한인데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치면서 내가 나한테 빌려줬다고 등기부등본에 올려 안 올려? 안 올리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내 땅에 내가 집을 지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졌을 때는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았어도 사용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 법정지상권이야.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차지권이라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누구한테 빌려줬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 그러니까 나는 빌린 사람으로서 계약서를 쓰고 계속해서 어떤다? 월세를 주고 썼어. 근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야.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았어도 정식으로 월세를 주고 쓰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차지권으로 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다? 차지권이야.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의 차이는 법정지상권은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되고 차지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도 되지만은 계약서를 쓰고 매월 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그것도 법정지상권 똑같이 그 똑같은 가격에 그대로 된다.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무슨 권한? 차지권. 자, 땅을 사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뭘 하죠? 지상권 설정하죠. 지상권이 뭐죠? 사용의 권한. 사용의 권한. 잊어먹지 마십시오. 땅을 사면 뭘 사는 거다?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할 때 뭐한다? 처분의 권한. 내 마음대로 어다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 때는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에 대해서 별로 복잡하지가 않은데 주인이 여러 명으로 바뀌었을 때는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을 복잡하게 형성됐다고 그러는 거고 이 형성관계를 풀어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고 제가 하는 것이 이러한 형성관계가 복잡한 것을 풀어서 판다. 형성관계가 복잡해갖고 가격이 떨어진 거를 형성관계를 풀어서 제 가격을 받고 판다는 것이 제 특수 경매의 방법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 갔다고 고개는 끄덕끄덕 그러는데 돈은 못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록은 안 하고 나가면서 강의는 재밌게 해. 그리고 가면 집에 가고 다 잊어먹는 거야. 영화 한 편 보고 온 거야. 그렇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온 거지 뭐 그냥 강의는 재밌게 해. 그냥 잊어먹고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보면 되지.
여기 보면 민사소송법에 형성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행소송이 아니고 형성소송이야. 그러니까 이행소송은 입증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 안 갚았다. 입증해야 되는데, 형성소송이라는 것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든지,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사실관계는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성문 명령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는데 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분을 살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바로 조정을 해갖고 건물주인과 땅 주인이 한 자리에 만나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든지 협상을 하게끔 하고,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든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끔 된다. 예, 성명권, 구문권, 이게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상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데 그 건물은 누가 언제 왜 지었느냐, 그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에 왜 뭐가 있어?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땅 주인으로서 그 건물을 주인으로 갖던다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소송을 하면 판사님은 그 건물에 이제 그 건물 누가 왜 그 건물을 지었고 현재 건물은 누가 쓰고 있고 왜 지었는지 거기서 답변하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마음이 있는지 어떤다 의향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뭐야? 성명권이라는 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성소송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해공고.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한다. 이런 화해공고를 합니다. 자백간주. 상대편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원하는 걸 그대로 인정한 걸로 인해서 자백으로 간주를 하고 그대로 판결을 간다 이런 겁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해갖고 집 주인이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주민등록지가 있죠. 그 주민등록지로 송달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지로 송달을 했는데 송달을 받지 않으면은 특별 송달을 2번을 하고, 특별 송달을 해도 받지 않으면은 공시 송달로 해서 법원에다 붙여놓고 송달한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 공시 송달입니다. 자, 여기 174페이지 보시면 여기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면 건축물을 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정의. 여기는 이 건축물은 건축물만이 건축법규 적용을 받거든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땅 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했나? 땅 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벽과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침실을 만들어 놨다고 하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고 배로 봅니다. 근데 이 배를 덜렁 들어다가 땅에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그 배도 벽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레일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벽과 지붕이 있어도 움직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기차일 뿐인데, 그 기차 객차를 하나 덜렁 들어다가 어떤다? 땅에다 놓게끔 되면 그때부터 땅에 고정되어 있고 그 기차가 벽과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끔 되고, 그런 기차를 칸을 그냥 놓고 사용하게끔 되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된다? 이행 강제금을 내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건축물이고 어떤 것이 공작물이냐. 일부러 내가 기차를 갖다 놓고 써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가서 천장을 구멍을 다 뚫어서 비가 들어오게끔 하면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떤다? 공작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성호텔 가봤어요? 촌사람이네 진짜. 그 유성호텔에 가면은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그 주차장 3층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 3층으로 만드는 게 비가 떨어지게 구멍이 뚱뚱뚱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게 건축물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비가 뚝뚝뚝 떨어지게끔 3층에서 1층까지 비가 떨어지게 구멍이 뚝뚝 떨어진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으로 된 게 공작물로 해서 공작물 설치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아 저건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아 저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작물이다.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남산의 팔각정은 가봤어요? 남산에 벽과 지붕이 있고 땅이 고정이 돼 있으면 건축물이라 그랬죠. 그러면 남산의 팔각정은 지붕인데 벽이 없죠. 그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네? 그렇게 틀리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 건축법에서는 그 벽이 없어도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는 벽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그 건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기 낙산사 가봤어요? 낙산사는 가봤어요? 야 대단해. 그 낙산사의 대웅전 봤어요? 그 대웅전은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받지 않은 문화재입니다.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뭐 그냥 이런 얘기가 돈 버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나중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어떤 부동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크게 용도 변경하고 크게 좌우자에 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써먹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건축허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허가는 취소되는데 다시 1년을 어떤다?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시키고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어떤다?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취소를 시키지 않으려면 착공계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 착공계에서 일단은 사비를 한 사람이라도 떴을 때는 건축법에서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10년이든 20년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봤더니 건물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없는데 어떤다? 누가 허가를 받았고 착공계를 내놓은 거야. 그러면 나는 사용의 권한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와 안 와? 안 오게끔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런 거를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자, 비법인지 알아야 돼. 돈이 되면 사는 거야. 맹지는 사지 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한 개도 볼 게 없어요. 뭘 말하면 내가 저걸 샀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팔 수 있으면 맹지도 사고 짓담한 것도 사고 도로가 없어도 사고 뭐만 하면 팔 수만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달라요. 저한테다가 한 7, 8년 전에 저게 추천 물건을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갖고 제가 등록을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교수님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젊고 이쁜 여자가 나 같은 노인네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저녁을 사준다 그래? 내가 사준다 그래도 싫다고 할 뻔인데.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같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더니 어떤다? 교수님, 제가 여윳돈이 조금 한 4, 5천만 원 정도는 있는데 교수님이 아무리 골라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나 골라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이제 저녁을 산 거야. 그러면 그 이쁜 여자가 골라달라면 내가 골라줘 안 골라줘? 골라줬어. 아니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도 기본으로 물건 골라줄 거 몇 개 가지고 가. 벌써 이미 나한테 갑자기 하자고 며칠 전에 저녁 먹자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뻔해. 나한테 저녁 먹자고 할 거는 돈 되는 물건 골라다니는 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 나한테 뭐 아들 얘기를 하겠어. 무슨 뭐 친구 얘기를 하겠어. 무슨 얘기를 하겠어. 할 얘기가 뭐밖에 없어? 물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깔고 한 서너 개 가져가서 5천만 원짜리 뭐 한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몇 개 가져갔다가 그 돈 얼마나 있어요? 한 5천만 원 됐으면 저 안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나도 이제 그 밥을 먹은 값을 해야 되니까 줬어. 그랬더니 고맙다. 그거 49%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안 골라주거든요. 그래 줬단 말이에요. 입찰 들어가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이거 낙찰 받으면요, 이 낙찰 받아서 돈 벌으면요, 이번 저녁이 아니라 술로 한번 쏠게, 회로 한번 쏠게. 야, 이쁜 여자고 이제 저녁 먹는 게 아니라 뭐 먹으러 간다고? 야, 내가 기대해야 안 해. 그러니까 낙찰 받으라고 어떻게 봤더니 입찰 들어가지도 않았어. 왜 그래? 그럼 나도 아니 왜 입찰 안 들어갔어 했더니 교수님 제가 교수님 골라주는 것 같고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그 현장 답사 갔거든요. 그때 우리 남편이 보더니 너 미쳤니 이걸 왜 들어가니 그래. 나한테 좋은 물건 골라달라 그랬어? 돈 되는 물건 골라달라 그랬어? 나는 돈 되는 걸 골라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은 좋은 물건이 돈이 되는 줄 아는데 좋은 물건은 절대 돈이 안 되는 거야.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쁜 물건에서 돈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그 여자분이 말씀하셨듯이 맹지, 도로 없는 거, 짓담한 건물, 지분으로 된 거, 이런 거는 어거든? 돈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은 돈이 되는 물건과 좋은 물건은 어떤다? 다르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맨 마지막에 따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에 있는 겁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자 보십시오. 건축법 44조에 보면은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랬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자가 위에 줄을 적용하면은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쁜 여자가 오면은 밑에 걸 적용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허준다 적용해. 맞아 틀려? 뭐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뭘 봐야 되냐면 재판할 때도 법에 의해서 재판하죠. 근데 A와 B 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랬죠. 근데 A와 B 관계가 아닌 경우에 재판할 때는 우리가 판례를 보죠. 다시 말하면 이 건축법 44조가 담당 공무원이
언제는 윗줄을 적용하고 언제는 밑줄을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야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것이 이것이 어떤다?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책을 써서 보면 이러한 사례가 어떤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담당자가 밑에 줄을 적용하고, 아, 이럴 때는 어떤다? 윗줄을 적용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낼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1조의 3 빈집 정비 절차. 가서 봤더니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 1억짜리인데 4,900까지 떨어졌어. 근데 집만 없으면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쓰러져 가서 폐허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도 가만히 봤더니 슬래트 집이 쓰러져 가고 있어. 집만 없으면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1억짜리가 얼마까지 집이 있기 때문에 어떤다? 4,900까지 떨어졌죠. 사지 마. 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네. 그거 지금 보면. 그럴 때 집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든다 그 집을 철거하게끔 되면 나중에 그 쓰레기 치워줬더니 내 집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건축법과 농촌정비법에 이러한 빈집을 든다 내가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처분을 한 것을 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거든. 처리해주고 났더니 나한테 너 왜 내 건물 철거했니? 그러면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여기 군청 담당자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법이 생겼습니다. 돈 버는 얘기해야 돼? 재밌는 얘기해야 돼?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동산이 특수경매를 배우게끔 되면 언제든지 있다고 아시면 되고,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11월 10일이죠. 일요일 날이 10일이죠. 10일 날 제가 추천 물건을 이제 여기 와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강의할 텐데, 그때도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런 특수 물건으로만 한 25개 정도를 내가 추천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것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11월 10일 날에 하는 것도 돈 버는 것이 있고, 그 외에 한 달에 제가 2번씩 한다 했죠. 그러니까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날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여기 창원에는 2번째, 4번째 화요일 날 오늘처럼 10시에 제가 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오시는 분이 적으면 그냥 라이브로 할 거고, 20명 이상 되면 제가 와서 할 거고, 만약에 20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라이브로만 할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본건 건물은 현황주택으로서 관리가 부실하여 폐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확인을 요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보면은 여기 보면 자 건물의 지누리에서 400평이죠. 건물 있죠. 목조로 돼 있죠. 건물과 땅은 전부 다를 파는데 건물은 폐가 상태로 해서 감정가 제로고 여기 뭐야? 땅 가격만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요 땅인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제가 요로 문을 열고 2층 집인데 문을 열었더니 현관문이 열리더라고. 2층에 올라가려고 두 계단을 디뎠다가 내가 안 올라갔어요. 앞만 봐도 그 계단이 내 몸무게를 못 이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 제가 우리 수강생 보고 이걸 어떤다? 사라고 얘기를 해서 감정가가 2억 3,900이 1억 2,200까지 떨어진 거를 1억 2,800 500만 원 더 주고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바치니를 갔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전원주택 단지야. 한 5, 60채가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경비실도 있더라고. 경비실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땅 얼마나 가요? 아유 땅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대충을 마냐고 대충. 모르겠어요. 단지 안에서 한 돈 100만 원은 가요. 그러면 400평이죠. 400평이면 4억이죠. 근데 감정가가 얼마에 시작했죠? 2억 3천에 시작했죠. 그러면 100만 원은 가나 봐요 하더라고. 100만 원을 다 믿지 말고 80만 원만 쳐도 3억 2천이죠. 제가 이거 어떠가? 사라 그랬는데 그렇게 비싼 땅이 왜 떨어졌느냐면 지금처럼 보면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가 없는 거 사지 마. 그러니까 지금 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한번 보는 겁니다. 현황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고 여기가 도로거든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떤다? 여기 뭐가 있어요? 현황 도로가 있는 겁니다. 현황 도로가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감정가로서는 옳지만은 자 그러면